밤이 되면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낮에 밝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속에 감춰왔던 판타지와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누군가는 몰래 열어보는 소설에서, 누군가는 혼자만 아는 영상 속에서, 또 어떤 이들은 연인과의 은밀한 대화에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지배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복종을 원할까요? 왜 누군가는 단순한 자극을 넘어서 롤플레이에 몰입하거나 위험한 상상에 더 깊이 빠져드는 걸까요? 그건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본능적인 갈망, 그리고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심리적 구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적 판타지를 이야기할 때 그냥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라 단정 짓습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성적 판타지는 인간 내면의 가면을 벗기는 행위입니다. 사회적으로 억압되거나 금기시된 감정이 쾌감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성적 판타지의 중심에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누구보다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밤이 되면 피약적 상상이나 SM적 롤플레이에 몰입하는 이유는 억눌려 있던 내면의 자아가 환상이라는 형식으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적 전략으로 설명합니다. 개인은 사회적 생존을 위해 공적인 얼굴을 유지하지만 사적인 순간에는 억압된 욕구를 판타지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풀어내는 겁니다. 금기, 위험, 몰래, 은밀, 이런 단어들이 왜 사람을 흥분시키는 걸까요? 바로 도파민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시스템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예상하지 못한 쾌감, 새로운 자극에 가장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평범한 것보다 금단의 영역이 더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자 버리지와 로빈슨의 쾌감, 욕망, 분리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욕망과 쾌감은 별개이며 도파민은 욕망에 관련된 화학 물질입니다. 그래서 성적 판타지는 자주 실현되지 않아도 상상만으로도 사람을 탐닉하게 만들 수 있죠. 특히 지배욕이나 관음증, 노출욕처럼 사회적 규범을 넘는 행위는 높은 긴장과 금기 위반의 쾌감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더 강한 도파민 중독을 유발합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와 역할극을 시도한 적이 있다면 그 경험 속의 몰입감과 흥분을 떠올려 보세요. 왜 현실보다 연기된 상황이 더 강렬했을까요? 그건 역할극이 표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억압과 통제 속에 갇힌 욕망들이 상상과 롤플레이를 통해 표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평소 지배적이던 사람이 메조키스트 판타지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통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해방 욕구의 표현이기도 하죠. 역할극은 이중적 자아를 안전하게 분리하고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 경찰과 범죄자,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사회적 지위가 얽힌 구조가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권력 관계를 반전시키는 상상은 본능적으로 지배와 복종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영화는 관음증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람들이 성적 판타지를 어떻게 비밀스럽게 탐닉하는지를 그립니다. 관음은 단순한 보는 행위가 아니라 감춰진 자아를 안전하게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이 작품은 대중적으로 SM과 지배욕, 복종 판타지를 드러낸 대표적 예시입니다. 여성 독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건 단지 남자 주인공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금기와 위험, 그리고 가면 뒤에 취약한 본능이 겹치면서 몰입을 유도한 것이죠. 이 영화는 직접적인 성적 장면보다도 가면과 내면의 대립, 무대와 현실 사이의 판타지를 주제로 합니다. 자아분열, 사회적 페르소나, 해방에 대한 욕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며 성적 판타지와 동일한 구조적 심리를 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욕구 불만이라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욕구 불만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적 판타지는 단순한 충동의 표출이 아닙니다. 욕망, 억압, 충동, 쾌감, 도파민, 은밀한 해방이 얽힌 복합적인 심리적 구조입니다. 현실에서 억눌린 감정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방출되는 정신적인 밸브 역할을 하기도 하죠. 만약 이런 판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내면의 갈망을 건강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방식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성적 상상에 몰입한 경험 있나요? 그때의 감정은 단지 흥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치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존재감, 몰입감, 자유로움,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해방감. 이는 신경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합니다. 상상 속 자극은 실제 신체 반응을 유발할 만큼 강한 감각 회로를 자극합니다. 즉, 상상도 현실처럼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상 속의 위험한 밤에 더 강하게 탐닉하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왜 이런 자극에 끌리는 걸까? 말하지 못할 비밀처럼 숨겨야 하나? 그렇다면 당신은 아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은 동물이며 성적 판타지는 가장 본능적인 심리작용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억압된 욕망이든 표현된 환상이든 그것은 당신이 가진 복잡하고도 인간적인 내면의 일부입니다. 자신의 판타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면의 언어이며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상상을 언어화해보세요. 글로, 그림으로, 혹은 연인과의 대화로. 표현되는 순간 환상은 억압에서 벗어나 해방이 됩니다. 가끔은 몰입해도 좋습니다. 단, 현실과의 경계는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몰입은 필요하지만 중독은 경계하니까요. 성적 판타지는 위험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답고 복잡한 정원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배욕이라는 형태로, 누군가는 피약적 상상이나 관음증이라는 방식으로 그 정원을 가꾸고 있죠. 이 정원은 충동과 통제, 쾌락과 도덕, 표출과 억압 사이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인간이기에 느낄 수 있는 갈망과 환상, 그리고 존재의 욕구가 있습니다. 판타지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판타지를 이해하는 일은 곧 자신의 욕망을 이해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 당신만의 자유와 쾌감이 숨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